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소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잘 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생당 비례대표 김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언제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서울 시민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의 무게를 가늠해 보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개선을 요구하고 바로 잡는 것은 본 의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8대, 제9대, 그리고 제10대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문제들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기초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을 세운다 한들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향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께서 그동안 여야를 떠나 한마음으로 서울시향을 걱정하며 지적한 사안들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각오로 임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정 질문을 통해 만나 뵙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다른 자리에서 시장님의 문화 정책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님도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2014년 12월 2일 서울시향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17명의 서울시향 소속 직원들은 당시 대표이사인 박현정 씨가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 인사전행을 저질렀다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언론에 폭로하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폭언에 대한 일부는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정명훈 예술감독이 직원 호소문의 배우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현직 여성 기관장의 성추행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앞세워 보도에 열을 올렸고 12월 23일 서울시향 직원 10명은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및 성희롱과 인사전행 등 9가지 범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2014년 12월 29일 박 전 대표는 억울하다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사임하였고 정명훈 예술감독은 서울시향과 1년 연장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 이후에 서울시 문화본부나 서울시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2014년에 벌어진 사태 관련 사안이 2016년 6월에 시정질문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박현정 대표에 대한 그 무죄 판결이 2020년 3월 달에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판결을 계기로 해서 당초에 시작됐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이 시작됐던 것과는 달리 박현정 대표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명예훼손 소송이나 후속 소송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결론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다소간에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정치적 견해와 개인적인 의견은 내려놓고 지금까지의 소송 기록과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 그리고 법률 자문 결과와 규정만을 근거로
시장님과 시민들께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향 사태는 여러 소송과 경찰 그리고 검찰의 조사 결과가 뒤엉켜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제기한 박현정 전 대표의 고소건은 경찰이 강제추행, 성희롱, 인사전행 등 9개 범죄 혐의 전부에 대해 2015년 8월 11일 박 전 대표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 10명 모두를 명예훼손을 적용하여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해자는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이후 경찰은 관계자 33명을 85회에 걸쳐 조사한 끝에 2016년 3월 3일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6월 16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며 2018년 5월 성추행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직원에 대해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3일 경찰은 최종적으로 허위 호소문 유포 사건 직원 10명에 대해 모두 12가지 범죄 사실을 확정하고 5명은 기소, 5명은 기소유예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은 박현정 전 대표의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른 폭행 고소건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당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해당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게 성추행과 인권유린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서로 주고받은 단체 메신저의 대화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모두 판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며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까지 정식 증거 자료로 채택한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장 드라마의 대본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증거 자료로 채택된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는 A4 용지로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향의 태도는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당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었던 염규홍, 노승현, 이윤상은 박현정 전 대표의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폭언, 욕설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향 직원들이 허위 호소문을 유포한 지 20일 만이었고 실제 조사는 단 4일에 불과했던 결론이었습니다. 2016년 3월 경찰이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을 때도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오히려 언론에 경찰 조사를 다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에게 박 전 대표의 인권은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서울시향이 2016년 3월 3일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호소문 유포자들을 공익 제보자로 보호한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향이 경찰의 발표를 공식적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피의자를 감싼 것입니다. 2019년 7월 3일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허위호소문 유포 사건 직원 10명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이 중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도 서울시향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3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시와 서울시향은 이 사건에 대해 단 한 차례의 감사나 조사도 없었고 계속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해당 직원 직위 해제와 인사위원회 개최 요구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 강은경 전임 대표 임기 만료를 며칠 앞둔 지난 21년 2월 말 서울시 문화본부는 어떤 조사나 감사 그리고 기초 자료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대로 된 준비 자료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직위 해제만 처리하고 징계는 보류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결국 인사위원회는 공소장을 확보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1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형사 기소된 직원들의 직위 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징계안도 함께 올라갔지만 역시나 우리 위원회의 지적대로
제대로 된 준비 자료가 없어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그대로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상이 단 한치도 비껴가지 않은 꼼수 그대로를 강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시향은 직위 해제 직원에 대해 급여 지급 및 출근 기준에 대한 규정조차 없습니다. 이에 직위 해제자에게 안식년이나 황제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을 집어넣겠다고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지만 이들부터 소급이 될지는 미지수이고 규정 변경을 위한 이사회 소집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규정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들의 직위 해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인사위원회가 실시된 지 열흘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업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의원이 서울시향의 규정을 근거하여 이 사건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향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향의 상벌 규정에 관한 내규입니다. 내규 별표 1의 2를 보면 정치운동 등 집단 행동의 형사상 기소는 해고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들의 허위호소문 유포가 정치운동 등 집단 행동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2020년 서울시 의회가 외부 법률 자문가를 통해 3번의 법률 자문을 받았고 3번 모두 해당 직원들이 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법률 자문에서 밝힌 집단행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서울시향 직원들의 당시 행위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서울시향 내규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로 사료된다. 서울시향도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2번의 법률 자문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인사위원회 개최는 당연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일련의 사건과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향의 조치 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간부들이 관계 업체 접대를 받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행한 조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직위 해제와 함께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고 지금 기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행정국 발령이 우선입니다. 직위 해제와 대기 발령으로 차후에 일어날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규정과 관례대로 해온 조치입니다. 그런 사안을 서울시향은 사건이 발생한 지 7년 만에 처리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문화재단 대표가 직무정지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없었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 아멘감찰반은 아멘까지 실시했고 그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곧 징계 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직무정지가 되지 않았어도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서울시향은 현재까지 허위호소문 유포자들이 피의자로 전환되고 박 전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조사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자연스러운 건가요? 현재로서는 예, 그런 판단이 듭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네. 조치라고 생각이 들죠. 네. 네. 다음을 보시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시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국민의 분노를 샀던 공공기관의 직원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기관은 해당 직원을 해임했습니다. 서울시향의 허위호소문 유포 사건 또한 언론을 통해 국민을 호도하고 현직 대표를 마녀 사냥한 사건입니다.
오히려 LH의 해임 사유보다 더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향은 상벌규정 제17조를 들어 징계 처리를 미뤄왔습니다. 화면은 서울시향 상벌규정 제17조입니다. 징계 의결 전 징계와 관련된 형사사건 기소의 경우 제1심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징계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이 규정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으로 보이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근거 규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해당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닌 연륜 규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1심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유는 해당 형사사건이 무죄가 될 경우를 감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향 사건은 이미 박 전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적용만이 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1심까지 기다릴 때는 서울시향이 실익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들이 1심 판결을 받을 때까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서울시향 내부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어 손해만 있을 뿐 무죄가 아닐 경우 모두 매몰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죄라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 기준이 형사상 기소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무죄라고 하더라도 징계가 과했다는 증명은 해당 형사 기소자들의 몫이지 서울시향이 모든 매몰 비용을 안고 가야 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건을 1심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즉답을 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상을 좀 보고받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시향이 이렇게 이들을 보호하는 동안 허위호소문 유포자들 중 일부는 사건 이후로도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개인소득 과세 표준을 임의로 신고하기도 하고 서울시향의 장기거래 호텔로부터 무료 숙박권을 향응받다 적발되는 등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본인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배포한 언론에는 업무 시간 중에도 이메일을 보내 항의하는 등 재단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서울시향 대표는 오히려 이들을 서울시향의 핵심 부서인 기획협력팀, 공연사업팀 등의 팀장으로 앉혔고 사건 관계자들을 오히려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2017년부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직급별 정원제를 도입하라고 지속적으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꾸준하게 승진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이들의 승진 인사 때문에 서울시향은 현재 조직 내 대리 사원보다 차장이 더 많은 기형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와 서울시향에 대한 조사와 감사 진행을 요청합니다. 둘째, 서울시향 사태에 대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발표와 서울시향의 공익제보자 보호성명 철회를 요청합니다. 셋째, 허위호소문 유포사건, 특히 2019년 7월로 형사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규정에 합당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서울시향은 이 사안 외에도 축적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1월 문화본부는 건립 중인 반포문화예술교육센터의 운영 주체를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시향으로 변경했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할 문화교육 공간이 서울시향의 연습실, 불법 과외실로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 외에도 직업 및 단원의 평가제도 미흡, 정년제도 미도입, 시간의 수당 편법 수령, 연차 수당 소송, 비정상적인 노사관계, 편법적인 단원 채용 계획 등 상임 및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해봐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질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른 기초 위에 건축물을 짓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음 시정 질문에도 시향의 다른 사안들로
시장님을 또 뵙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년 7월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1일경 취임한 박현정은 정모예술감독의 이익이 우선시되던 서울시향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박현정 대표는 서울시향의 체질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2016년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서울시향 대표로서 하려고 했던 것은 거창한 혁신이나 개혁이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 등 매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업무 방식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그조차도 개선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향은 기본적인 상식과 규정이 통하지 않는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7년이나 해묵은 사건을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한 것은 직위해제를 통해 과거 청산을 시작한 서울시향이 미래를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서울시향이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적인 운영을 바로잡으며 서울 시민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빛날 수 있도록, 서울 시민의 사랑을 받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서울 시민들께서 끊임없는 상식과 정의의 매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